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벗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필요한 것은 줄어드는데 집안과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쌓여갑니다. 엄마, 이 옷 언제 산 거예요? 이거 20년도 더 된 거 아니에요? 딸이 옷장을 정리하다가 물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딸이 혀를 찼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입으셨어요? 태그도 안 뗐네. 옷장 안에는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입을 거라고 사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서랍장에는 쓰지 않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베란다에는 몇 년째 손대지 않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딸이 큰 봉투에 옷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기부할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거 비싼 거였는데. 저건 또 언제 쓸 일이 있을 텐데. 그런데 막상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옷장을 다 비우고 나니 공간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 공간을 보면서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걸 끌어안고 살았을까? 오늘은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서야 진짜 행복을 찾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봉자 씨 이야기. 봉자 씨는 72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돼야지. 그 마음으로 아파트를 샀고 상가 건물도 올렸습니다. 봉자 씨 머릿속은 늘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잘 물려줄까? 그런데 재산이 쌓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는데 만나면 대화가 늘 같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엄마, 그 상가명의 언제 넘겨줄 거야? 형만 더 주는 거 아니지?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재산 회의가 됐습니다. 봉자 씨는 점점 지쳤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재산을 보러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고 결국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봉자 씨는 큰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은 대가가 이거였나? 자식들 사이의 불화, 서로를 향한 의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원망. 퇴원하던 날
봉자 씨는 자식들을 부르지 않고 대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정신이 있어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래요? 자식들은 봉자 씨를 원망하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봉자 씨가 이제 정말 외롭게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자 씨는 작은 전세방으로 옮겼는데 이제 통장 잔고를 보며 누가 더 받을지 계산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송이씩 완성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재산이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지자 자식들도 조금씩 자기 삶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자 씨가 남긴 유산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제 발로 서는 법이었습니다. 돈으로는 못 줬던 것을 빈손이 되어서야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남길지보다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봉자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호섭 씨 이야기. 호섭 씨는 75입니다. 호섭 씨 집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마치 고물상 같았습니다. 낡은 가구, 깨진 그릇, 수십 년 된 서류 파일. 젊은 시절 부도를 겪고 지독한 가난을 견뎌낸 호섭 씨에게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돈이야. 언젠가 쓸 때가 있어. 자식들이 내려오면 집안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 좀 버리세요. 발 디딜 틈도 없고 정말 숨이 막혀요. 호섭 씨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자식들은 점점 발길을 줄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물건으로 가득 차 답답한 집에 들어가기조차 싫어했습니다. 호섭 씨는 점점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호섭 씨 집에 들어왔다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으면 대피로가 막혀서 만약에 불이 나면 정말 위험합니다. 호섭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소중히 지켜온 것들이 정작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던 것도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호섭 씨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대형 쓰레기 봉투를 샀습니다. 수십 년 묵은 서류를 꺼내 정리하고 찢고 버렸습니다. 낡고 해진 옷까지도 꺼냈고 며칠에 걸쳐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한복판을 십수년간 무겁게 차지하고 있던 낡고 커다란 가죽 소파를 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무리해서 샀던 값비싼 소파였습니다. 그 무거운 소파가 빠져나가고 거실 바닥이 훤히 비워지던 순간 호섭 씨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저 무거운 덩어리를 지키려고 그동안 그 고집을 부리며 살았구나. 집이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속 무언가도 함께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파를 치운 자리에 가만히 앉아보니 평생 집안 물건에 가려 보이지 않던 창밖의 푸른 나무와 따스한 햇살이 그제야 호섭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 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넓고 환해진 거실 바닥을 보며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왜 이래요? 호섭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지? 아들은 한참 집을 둘러보며 비로소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다음 주말 손주들이 놀러와 깔깔거리며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호섭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물건들을 비우자 비로소 그 자리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채워졌습니다. 호섭 씨는 이제 여유롭고 깨끗한 집이 따뜻한 행복이라는 걸 압니다. 필순 씨 이야기. 필순 씨는 76입니다. 마당발로 유명했고 고향 모임, 대학 동창 모임, 계모임까지 대여섯 개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었고 밥값도 늘 먼저 냈습니다. 자식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모임 좀 줄이세요. 필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관계 하나는 잘 맺어야지. 인맥이 재산이야. 다 너희들 앞길을 위한 거기도 해. 남들에게 여유 있고 자식 농사 잘 지은 어머니로 보이는 게 필순 씨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필순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살던 큰 집을 처분해야 했고 결국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필순 씨는 모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필순 씨는 동창 카카오톡 단체방을 봤습니다. 자신이 빠진 줄 알았는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순이 겉만 번지르르 하더니 폭삭 망했다며? 이제 모임에 나오지도 못하겠네. 필순 씨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평생 정을 쏟고 돈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필순 씨는 몸져 누웠고 며칠을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가 평생 움켜쥐고 채우려 했던 게 겨우 저런 거였구나. 필순 씨는 스마트폰을 열어 수백 명의 연락처를 하나씩 지웠고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다 끝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순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오래간만에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천천히 산책을 하며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필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임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지금 이 조용한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필순 씨는 예전과 달리 가볍고 담담했습니다. 얘들아,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마음 편한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속 수백 명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재산을 모두 내려놓고서야 자식들이 각자 일어서는 모습을 본 어머니를 만났고 평생 쌓아온 물건들을 비우고서야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되찾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움켜쥐었던 인맥과 체면을 내려놓고서야 가장 깊은 평온을 찾은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처음엔 비운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손에서 놓으면 허전할 것 같았고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우고 나니 그 자리에 훨씬 더 값진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돈도, 평생 쓰던 물건도, 그렇게 목숨 걸었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갈 때는 그 어떤 것도 내 손에 들고 갈 수 없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꼭 쥐고 계신가요? 재산이든 물건이든 사람들의 시선이든 그것을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으신가요? 꼭 쥐고 있던 것 하나쯤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움켜쥔 손을 펼 때 비로소 내 삶의 진짜 평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서랍 하나만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된 물건 하나를 버리거나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번호를 지우거나 마음에 담아둔 걱정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 작은 비움이 생각보다 큰 가벼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비슷하게 무언가를 꼭 쥐고 살아오신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손을 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